지난 선거 때 기호 6번을 달고 싸웠던 사람이죠. 지금도 6번이네요. 선거 때 썼던 어깨띠를 지금 잘라가지고 다시 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별 찍찍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아까 우리 진해찬 후보의 그 도와주는 분이 와서 오핀으로 꽂아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곳 부산은 1979년도 10월 16일 날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신 말기를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우리 국민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서 죄인처럼 살아가던 그런 유신 말기를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 유신의 심장에 촛불을 화살을 쏘아 올린 곳이 바로 이곳 부산, 경남이고 울산입니다. 또 대구, 경북까지 함께 협력해 줬죠. 그 시절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접니다. 제 79학번이거든요. 그 시절에 대학을 들어갔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서울법대 가셨죠. 그 시절에 대학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진석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서울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다 보수 우익 쪽에 가서 줄 서서 적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이근규 혼자 야권에 개혁 진보 세력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제정신이냐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당 대표 후보로 왜 나갔냐고. 이낙연 총리께서 살아날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진석, 추경호, 오세훈 그들이 살아온 삶이 옳았는지 심판해 주세요. 1979년도의 시대정신과 부마항쟁에 뜨거웠던 우리들의 열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유신 독재이든 이재명 독재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심판해 주세요. 저는 이낙연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컸지만 수양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성숙한 인격, 품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소년공 이재명은 생존에는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는 아주 실패한 그런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잘못된 후보가 우리 그 당시에 집권당인 후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됐었으면 우리가 이겼겠죠.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많은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전당대회의 경선은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당원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켜서 함께하는 축제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와 있는 5분 다 당 지도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 새로운 미래가 가진 가장 큰 무기 뭡니까? 도덕성, 정의로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저 이근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에 사무총장으로 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거를 한 2달 동안 우리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많은 비대위원들과 함께 잘 정비를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토론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새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검증돼 있고 국민들에게 내놔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낙연 후보처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저 이근규의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당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함께 하나가 되는 멋진 새날을 제 손으로 꼭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근규입니다. 기호 6번이죠. 민생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현장에 있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지만 사실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염려하고 손잡고 같이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금 최대 현안이라 꼽히고 있는 것이 소위 불경 메가시티 문제가 있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지난달 4일에 소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장관, 도지사, 대구시장까지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일정한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6년 7월 1일자로 단일화된 단체장을 뽑아 놓겠다라고까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이 잘 제정될지는 국회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역시 잘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6월에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속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끼리 웃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록 땅 파먹고 살고 있고 허드렛이라면서 정말 약해 보이는 그 백성들 국민들이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는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창당된 새로운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의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그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수평적으로 각 시도에 있는 각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서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입법권이 없는 우리,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집행권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나 보수적이고 도덕성을 매우 강조하는 지역입니다. 현존하는 정치권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깨끗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다. 가장 신선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새로운 미래다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대위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많은 일들을 계승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2달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어려운 우리 새로운 미래를 잘 바로잡아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우선 조직 강화를 해야 되겠다. 조직 강화는 시도당 기능 강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당원 명부는 그리고 당원 조직은 시도당에서 관리하는 중심 체제로 바꿔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우리 중앙당의 예산을 절감해서 시도당에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시도당을 강화시키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 자립 기반을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명실상부한 재정위원회 그리고 특별히 하나 만들어서 흑자위원회를 만들어서 당비를 좀 더 많이 모으고 후원회도 더 강화시켜서 당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재정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의 사전 준비적 차원의 충분한 합법적 예산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연수원을 설립하고
지금 법적 등기 절차에만 남아 있습니다. 당 대표는 당연직이고 정책위의장과 연구소장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소에서 정치대학을 만들고 지방자치대학 과정을 만들고 또 여성대학, 청년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정당으로 바꿔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직원들을 한 50명 되는 직원들을 8명으로 구조조정하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토론과 상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당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합의했어요. 범죄 경력 조회를 하자. 적어도 새로운 미래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마저도 범죄 경력을 통해서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 일한다는 것을 자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범죄 경력 확인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부를 뽑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 새로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중앙당의 도덕성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무기를 정말 잘 장착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관단청이 있다 하더라도 총알이 나가지 않고 녹슬고 그리고 쓸 수 없는 총은 오히려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소총처럼 보여도 잘 쏘고 잘 나가서 잘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다면 소총을, 좋은 소총을 가지고 해야 된다.